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박상우 장관이 취임을 하셨죠. 정책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인데, 이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이라든지 법률이 선행이 돼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정책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제 활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 취임한 박상우 장관의 정책을 집중 분석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PF 관련, PF 부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광역시들 중에서 지금 많이 죽어가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죠.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가 소멸해가고, 이런 광역시 위주로 메가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도심을 다시 재생시킬 것이냐가 이번 장관의 가장 큰 정책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요, 우선적으로 이 빨간색의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는데, 정책은 현실과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과도하게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 현황에 맞게, 시장 원리에 맞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수요를 회복해서, 지금 고금리 때문에 공급 절벽에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공급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공급이 안 일어난다. 공급이 안 일어나면은 이거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공급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요를 회복해서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이런 높은 상황에서도 잘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높은 금리와 상쇄할 만한 이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제 혜택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쇄를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시장 원리에 맡기되 수요를 촉진시키는 세제 혜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PF 관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게 시장 원리가 좀 연동되면서 애매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런 부실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막 풀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수요가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은 가장 지금 이 PF에 관련된 세제 혜택으로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뜻은 뭐냐면 공급을 적극 나서는데 수요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수요에 있어서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이 적극 나설 수 있게 수요를 회복하겠다. 즉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비사업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새로운 부서까지 막 생기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가장 지금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게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노후된 계획된 도시,
계획되어 있는 도시 중에, 계획된 도시가 신도시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도시 중에 노후된 곳, 1기 신도시가 가장 혜택을 받는데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 관련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조속히 제시하겠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주택 분양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 무너진 계층의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공임대 뉴홈 일반주택 분양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그러니까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가시티 관련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광역도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메가시티에서는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 공정한 기회를 주겠고, 그리고 메가시티 주변에는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게 충분히 교통망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을 취임사에서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시장 원리 입각해가지고 부동산 PF 부실 해결할 것이고요, 정비사업 속도 낼 것이고요, 그리고 초강형 메가시티 건설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요를 회복해서 공급을 하겠다. 공급에 대한 정책을 많이 피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요를 회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지금의 공급은 금리 때문에 잘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수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세제 혜택, 금리에 대한 이율이 높으니까는 그런 세제에 대한 퍼센트를 낮춰서 공급 확대해 불씨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수요 회복이 가장 관건인데, 수요 회복 당연히 세제 혜택이다.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 연착륙, 주거 형태 다양화, 그리고 정비사업 속도 내고 노후된 계획 도시 개발 속도를 내는데 혜택은 어디가 보느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세제 혜택 예상되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하는데 용적률 상향 얘기 나오고 여기에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 얘기 나옵니다. 용적률 상향 얘기 나올 때 1기 신도시 주민들 가만히 있을 거고요. 공공임대 뉴홈 이런 주택수를 높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교통망 개선해서 메가시티 건설하겠다. 그래서 5대 광역시 위주로 선정을 할 거고 위성도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박상우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하셨고요. 그 관련돼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경제 활동이지만 정책과 법률이 바탕이 되는 그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 있으면 항상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